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이런저런 심심이를 해도 전부 허공성이요. 우리가 겉에서는 허공성을 아니라 허공성 등의 생각을 위해서 이런 저런 해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 몸을 받을 수 있고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거든.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도 허공성, 어두운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대로 성사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대로 성사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충돌해하게 앞으로 무슨 설법이 나오는지 전부 허공성으로 보라 말이야.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 머리털 하나로 소속시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예. 법신 자체가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허공의 성품. 허공이라는 것이 아무 모습이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성품을 허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신도 허공성이야. 절대성도 허공성이야. 허공성도 허공성이에요.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허공성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절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전부 다 텅 빈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성, 허공성이 법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절대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도 되고 허공성도 허공성이라 허공성도 공성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 자리에서 이런 모든 모습을 놔두어 나의 본고양은 뭐다? 아무 모습이 없는 법신, 법의 몸이라고 합니다. 법신. 이게 법신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걸 색신이라고 해요. 육체다 이 말이죠. 몸뚱이. 그래서 법신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모습도 놔두고 저런 모습도 놔두어. 그래서 이런저런 씀씀이를 해도 전부 뭐다? 허공성이다. 이 중냄비하고 똑같아요. 중냄비를 좀 쉽게 설명을 내가 해놨는데, 자, 축이 밑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을 턱 지펴. 그러면 축이 펄떡 끓죠.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거기 중냄비라고 제가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에 그 챕터에 나오는 거니까 그 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요. 그래서 죽이 펄쩍펄쩍 끓어. 죽이 펄떡펄떡 끓는데 요거를 칠판을 조금 써야 되겠네요. 말로만 하면은 조금 잘 수자타에 요거 배터리 좀 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요 지금 설명하는 요것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뭐가 같냐면은 지금 물과 물거품,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지금 타이어 법문 이거하고 같은 비유를 해서 같은 비유예요. 잘 보이시죠?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자, 여기 이렇게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있어요. 여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불을 지펴. 지금 불을 지펴요. 그러면은
요 죽이 어떻게 되겠나요? 펄떡펄떡 끓겠죠. 죽이 펄떡펄떡 끓어요. 죽이 펄떡펄떡 끓어요. 펄떡펄떡 끓으면 죽이 이렇게도 끓고 이렇게도 끓고 뭐 이렇게도 끓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끓어. 이렇게 죽이 막 끓어요. 죽이 막 끓어. 근데 요 죽을 A 죽이라고 하죠. 요걸 B라고 하죠. 요걸 C라고 하죠. 요걸 D라고 하죠. 요걸 E, 요건 F라고 하죠. 근데 요 A를 누구라고? 요 새로 오신 분 이름 댈게요. 김채희 도반님. 요는 오창호 도반님. 요는 예교. 요는 수자타. 또 여기는 요는 가연이, 이가연이. 오늘 또 새로운 김재희. F는 김재희. 이렇게 전부 다 김재희, 김채희 이러네. 이제 쓰고 보니까 이렇게 죽이 김채희 죽, 예교죽, 오창호 거사님 죽, 수자타, 이가연, 김채희 죽이 펄떡 끓어. 퍽 끓였다가 어떻게 되죠? 죽이 내 끓은 채로 있나요? 죽이 다시 본래 돌아가죠. 본래 돌아가 버리죠. 죽으로. 그런데 요 김채희 도반님의 한번 물어볼게요.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채희 도반님의 재료가 뭐예요? 김채희 도반님의 그 재료 뭘로 김채희 도반님이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이 중냄비에서만 생각을 해야지. 죽에 들어가는 재료가 쌀죽이나 쌀죽이나 그러니까 김채희 도반, 예교, 오창호 보사님이 전부 다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죽이에요. 죽 김채희, 죽 예교, 죽 오창호 보사님, 죽 수자타, 죽 이가연, 죽 김재희. 김재희가 오늘 처음 왔는데 재료가 죽이야. 죽 냄비 안에서 죽이야. 가연이도 죽이야. 그런데 이 지금 가연이가 자기가 재료가 죽인 거를 싸그리 잊어버렸어. 가연이가 지금 자기 재료가 죽인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게 나타난 모양 있잖아요. 몸뚱이 색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가연이 이해돼? 내 재료가 뭐지? 내가 지금 몸뚱이를 놔두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본래 내 재료가 뭐지?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이가연이다 이렇게 살다가 가연이 나이 정도 되면 늙는다 죽는다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젊어서. 저도 22살에 그랬어요. 내가 늙는다 죽는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백봉 선생님께서 너희도 22살 때 너희도 다 나처럼 늙고, 그때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게 선생님 68세니까 저보다 어렸잖아요. 나이가 적으셨죠. 제가 지금 72세인데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늙는다 이래서 제가 딱 앉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은 늙으셔도 나는 안 늙습니다. 딱 그래 생각을 했어. 도대체 늙는다라는 것이 내가 감이 안 오네. 너무 젊었기 때문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게 병든 몸뚱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끌고 다니기 귀찮은데 나 이제 갈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셔도 나는 안 갑니다. 그래 생각을 해서 그때 이 죽는다 늙는다라는 게 감이 안 왔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가연이 늙을까? 어이구, 가연이는 대단히 잘 아네. 죽을까? 늙는 거 죽는 거 아네, 가연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연이가 죽으러 펄떡 올라갔다가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가연이 죽으러 펄떡 끌었어. 그럼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잘 몰라? 와, 이거 초등학교 좋은데 나와야 돼. 지금 이 비유는 초등학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죽이 펄떡 끌었다가 어디로 돌아가? 김채희 도가님 어디로 돌아가요? 죽냄비로 그냥 가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간단한 거잖아. 죽이 펄떡 끌어 올라왔다가 펄떡 끌었다가 가면 어디로 가? 죽으러 가지. 어디로 가? 죽으러 가잖아. 근데 이게 지금 죽이 끓었을 때 가연이가 지 재료가 죽인 줄을 몰라. 죽인 줄을 모르고 지가 이 가연이라는 이 몸뚱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진짜로 있는 줄을 알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 죽 이가연 이래야 되는데 죽은 싹 빼먹어 버렸어. 죽 김채희. 예교는 죽 예교인 줄 아나? 근데 잊어버렸지. 살면서 그냥 내가 본래 죽이구나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왔지. 네. 그래서 죽 예교, 죽 오창호 거사님. 오창호 거사님 재료가 죽입니다. 죽입니다. 죽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수자타 재료도 죽이야. 죽. 이가연이도 재료가 죽이야. 김재희도 재료가 죽이야. 그러면은 모양은 김채희, 예교 이렇게 다 다른데 재료가 똑같네. 재료가 똑같네. 재료가 똑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 이 죽 자체가 아무 모습이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요 죽이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모습이 없는 성품, 법신에 비유해서 또는 허공이라고 해도 돼요. 허공이라고 해도 돼요. 허공, 성품, 법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딱 하면 허공으로서의 김채희, 허공으로서의 이예교, 허공으로서의 오창호 거사님, 허공으로서의 수자타, 허공으로서의 이가연, 허공으로서의 김재희인데 이거 허공으로서의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렸네. 법신으로서의 김채희, 법신으로서의 이예교, 또는 성품으로서의 김채희, 성품으로서의 이예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이거를 보림선언에 와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듣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 재료가 뭐지? 내 본래 재료가 뭐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다 하고 살아. 지금도 다 나다 하고 살지요? 나다 하고 살아. 근데 뭘 하라고 하나? 이거를 정말 내가 있나? 이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있나? 내가 있어서 나라고 하나?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본 적 없을걸요? 만약 스스로 저도 백봉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이거를 못 물어봤어요. 이걸 나는 내가 있다에서 항상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얼마나 내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나?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나?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있다 해서 그냥 냈다 시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다 스텝이 꼬여버린 거지. 스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있다 해서 딱 시작을 해버려. 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너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가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돼 있느냐? 처음부터 나와 너의 분별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나와 너의 이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분별. 그러니까 나와 너를 분별한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시작을 하고 있어. 그래 자기가 내가 지금 분별 망상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네가 있거든요. 반드시 주객이 이거를 이제 십자통에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통 제일 처음이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라니 이렇게 돼 있어. 온갖 중생이 본래로 부처라면은 그 성품 자리가 텅 비었다라는 얘기죠. 부처님과 이 중생이 본래 한 성품이라는 말이죠. 모습이 없다는 말. 공성의 이치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요. 아무 모습이 없어. 텅 빈 성품이라. 근데 딱 두 번째 가서 뭐라고 됐냐? 둘로 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둘로 보아서 나와 너, 부처와 중생, 그렇죠?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전부 다 둘러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 길다 짧다, 이렇게 전부 다 둘러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늘 둘러봐. 나와 너. 그래서 둘러보아서 텅 빈 말하자면 텅 빈 성품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텅 빈 성품, 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공성의 이치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러보아 두 개로 본다면 모든 것을 요것도 A도 부처도 공성이고 중생도 공성인데 요거를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인다.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그 모습에 집착을 하는 거죠. 진짜다. 그 모습에 머무는 거죠. 그럼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게 두 번째예요. 요게 이제 전부 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쭉 말씀을 해놓은 거라서 조금 이해하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야, 중냄비를 딱 이해를 하면, 중냄비를 이해를 하면, 아, 내가 본래 재료가 죽이구나. 내가 본래 재료가 부처님과 똑같은 텅 빈 성품이구나. 다른 말로 절대성이구나. 법신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심행이 이런 모습을 턱 놔두었단 말이지.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김채희도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연이도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각각 몸뚱이가 따로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서 그게 난 줄 알아. 진짜 나는 뭐다? 이 몸뚱이를 낳은 죽, 원재료 죽이 진짜 낸데. 진짜 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전도몽상. 다른 말로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착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이 공부를 할 때, 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말,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보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나요? 죽, 김채인데, 죽은 싹 빼먹고, 김채희만 진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착각이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이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엑스레이 MRI 얘기가 나오거든요. 죽 김채희하고 죽 예교하고 죽 오창호 거사님하고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모양이 왜 이렇게 다 다르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텅 빈 자리에서 텅 빈 자리가 어떻다고 했죠? 영특스런 슬기자리라고 했어. 그죠? 영지자리라고 했어. 영지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을 놔두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을 놔두어.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 공적 영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온갖 모습을 놔두고 있는데, 온갖 모습을 놔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봐. 이 동업 중생이거든요. 그 눈이 무슨 눈이냐? 카메라 눈이야, 지금. 카메라 눈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 김채희하고 예교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보여. 그런데 자, 김채희가 병원을 갔어.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단 말이지.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여기 김채희가 있어. 미안해요. 이렇게 그려서 그냥 그림을 못 그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은 카메라 눈이죠. 카메라 눈이에요. 카메라 눈으로 딱 보니까 김채희가 이렇게 보여. 그런데 김채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거든.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김채희가 뼈다귀로 딱 보이네. 뼈다귀로. 근데 여기 보니까 MRI를 찍었어. 그러니까 그 자기 공명으로 나오잖아요. 사진이. 요 세 가지만 하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면 본래 김채희는 어떤 모양이길래 요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일까요? 지금 예교가 있어. 예교를 자기 예교가 딱 거울에 비치면 이런 모양 보이지? 근데 예교 눈이 엑스레이 눈으로 봤어.
그럼 예교는 어떻게 보일까요? 완전 뼈다귀로 보여요. 또 MRI 같으면 예교가 이렇게 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럼 예교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야? 카메라로 보는 것도 예교고, 엑스레이로 뼈만 나오는 것도 예교고, MRI로 보는 것도 예교야. 그래서 그 영상 사진, 엑스레이 사진 들고 자기라고, 옛날에는 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해서 그냥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거 사진 주면 그거 들고 가잖아요. 들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내라고. 들고 다니잖아요. 내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일까요? 나는, 김채희는 본래 어떤 모양일까요? 이것이 지금 김채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데 대한 답이에요. 우리 가연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데 대한 답이에요. 진짜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짜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불교 공부는 진짜 재밌는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불교 뭐 부처님한테 가서 뭐 복 빌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본래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근원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는 공부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이 지구에 몸을 놔두셨느냐. 모든 중생들이 네가 이런 몸뚱이가 네가 아니고 본래 너는 허공으로서의 누리의 주인공, 본래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중생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그걸 막 깨달을 수가 있겠나요? 그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다 깨달아 놓으신 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납죽납죽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부처님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해놓으신 거를 받아만 먹으면 돼요. 부처님처럼 고생을 해라면 우리 아무도 고생할 사람 없죠.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